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 바로 농업인데요. 자, 오늘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토크, 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죠. 바로 농촌진흥청의 서효원 차장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차장님, 우리 농촌진흥청 하면 사실 농업 농촌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중한 기관을 작년 12월 말에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가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이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농촌진흥청은 1962년도 식량 증산과 농촌 빈곤 해결을 위해서 설치되었고 재작년이 개청 6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 개발을 해서 주곡인 쌀 자급을 달성했던 소위 녹색혁명, 그리고 1980년대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기술을 보급해서 사계절 신선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한 소위 백색혁명을 통한 결과가 우리 청의 대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리고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 역점하고 있고 치유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산업과 같은 신성장 분야와 다양한 기술 수요에 맞춘 융복합 기술 개발도 역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식량 자급을 이룬 경험과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해서 협력하는 국제 ODA 사업도 우리 청이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동안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참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농진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농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또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성이 큰 분야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고추, 마늘, 양파 등 일손이 많이 드는 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일간 기계화 현장 실증 사업을 확대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업용 로봇 실용화와 전국 9개 지역에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해서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이 운영 중인 병해충 중앙예찰단의 예찰 대상 작물을 확대해서 보다 촘촘한 사전 예방 방제 체계를 갖추고 과수 화상병 같은 고위험 병해충 연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작황 분석으로 쌀 수급 안정 정책을 지원하고 또 가루쌀, 밀, 콩 등 기초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품목 육성과 치유 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과 아프리카 식량 해결을 위한 K 라이스벨트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K 농업 기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올해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저는 좀 반농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반농업에서 기계화가 좀 더디게 진행됐던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또 반농업 기계화를 위해서 또 앞으로 진행되는 플랜들, 어떤 플랜들 가지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예, 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벼재배 기계화율은 99%에 육박하고 있고, 그렇지만 반농업의 경우는 66%로 굉장히 낮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파종이나 수확 작업의 기계화율이 낮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반농업 규모가 영세하고 또 지역별로 재배 양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계화에 매우 불리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은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등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인력이 많이 드는 파종, 또 정식,
수학 등의 작업의 기계화를 높이기 위해 종횡무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종횡무진 프로젝트요. 예, 네. 이는 그 농기계를 개발하는 기관과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과 또 재배법을 연구하는 기관이 협력해서 반농업 기계를 개발하고 농업인, 농협, 지자체 등과 함께 또 현장 실증을 함으로써 기계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기계화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굉장히 또 반가운 사업일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더, 오는 26년까지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를 9곳을 조성한다고 밝히셨어요.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도 들어보고 싶고요. 향후에 뭐 확대 발전하는 방안들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그 사업 대상 시군에 우리 청이 개발한 노지 스마트 기술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3년간 약 3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그중 80억 원을 주요 작물 주산지에 지원해서 시범 지구를 조성하고 28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 지구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다시 연구에 활용해서 기술을 개선하고 또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서 체계적인 운영과 또 기술 확산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이 순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요, 병충해 사전 예방을 위한 중앙 예찰단이 발대식을 가지고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보다 예찰 대상이 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예찰단의 역할도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 병 발생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농작물은 또 병해충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엔 치료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예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부터는 그 말씀하신 중앙예찰단의 병해충 예찰 대상 품목을 기존 벼 한 작물에서 수급 민감도가 높은 사과, 배, 고추, 마늘, 양파 등 11개 작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품목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거점대학과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서 예찰단을 구성해 운영하게 되며 또 작물별 주산지 6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해서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방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는 일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서 쌀가루 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현재까지 연구 성과와 이 추진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일반 쌀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물에 불려서 빻아서 가공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지만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아도 쉽게 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공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수입밀 대체나 쌀 수급 조절 효과뿐만 아니고 재배 기간이 짧아서 이모작에 유리하고 또 메탄 배출도 훨씬 적어서 정책적 함의가 매우 다양한 품목입니다. 다만 가루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려면 원료곡의 안정 생산과 수요처 확대가 필요한데 농식품부의 가루쌀 활용 쌀 가공 활성화 정책으로 생산, 가공, 소비 구조가 갖추어지고 있는 중에 있고 금년엔 10,000헥타, 2026년까지 42,000헥타까지 생산 면적을 확대해서 수입밀의 약 10%에 해당하는 20만 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루쌀은 수확전,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게 되면 벼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이 단점입니다. 이를 개선한 신품종도 금년 적응성 평가를 마치고 품종을 출원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가루쌀을 보다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저장 조건도 규명해서 공공 비투미 정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루쌀 신품종도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산업 활성화에 좀 힘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쌀 하면 또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지만 사실 밀과 콩의 자급률은 쌀에 비해 또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굳건한 식량 주권을 위해서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밀, 콩 등 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 식량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잉 생산 중인 벼를 대체해서 논에 밀, 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서 21년도 44.4%인 그 식량 자급률을 22년도에 49.3%로 식량 자급률을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청은 그 국산 밀, 콩 자급률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국산 품종과 재배 기술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했고 논재배 확대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 보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자급률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어요. 뭐 최근에 미국에서 열렸던 소비자가전 전시회, 우리 세스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인공지능이 가장 주목받는 주제였기도 하고요. 정말 이 산업 곳곳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첨단 기술이 농업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 과연 인공지능 기술이나 농업 로봇 등의 이런 활용도는 어떤 수준까지 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직접 듣고 싶거든요. 예, 근래 그 농촌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등에 따라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농기계의 무인화 그리고 로봇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년 CES를 통해서 부각된 자율주행 트랙터의 그 기술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서 국내에서도 많이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지 정리가 잘 된 논이나 간척지에서의 활용이 활발한데 그 새만금, 김제, 장성 등 대규모 그 농콩 생산 단지에서는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GPS 설정에 맞춰서 혼자 주행을 하면서 겨운과 파종 그리고 비료 주기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최근 그 농진청에서 개발해 상용화한 과수 무인 방제 로봇은 그 라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그 필요한 곳에만 농약을 주기 때문에 방제 효율도 높고 또 노동력, 농약 사용량 그리고 중독 사고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경로를 그 스스로 인식해서 제초하는 제초 로봇 그리고 농작물 수확 시 작업자를 따라다니면서 수확물을 운반해주는 운반 로봇은 현장 시범 보급 중에 있고 국산 착유 로봇은 실증을 마치고 전국 우유 생산 농가에 확대 보급 중에 있습니다. 꽤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농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약 방제라든지 제초, 수확 운반 그리고 착유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 농업이 발달할수록 우리 청년들도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인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좀 지속하게 할 방안도 함께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조금 더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들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그 스마트 농업 확산과 그리고 정부의 그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은 IT 기기에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와 영농 기술을 제공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해서 정착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은 진입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과 또 정보 포털인 똑똑 청년 농부를 운영해서 예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조기 정착에 유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매월 10,000명 정도가 접속을 한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우리 청의 그 연구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개발된 기술을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더 젊고 더 새로워진 농촌을 위해서 농진청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농업은 사실 이런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참 큰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이런 기후변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의 실용화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농진청은 지난해까지 산학연 공동으로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을 착수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 영양과 취약성 등을 예측하고 그에 맞춘 신품종이나 품목, 재배법을 개발하는 적응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한데 아열대 작물 도입이나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병해충 대응 기술 개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그 배출량이 많은 축산 분야와 경정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이나 사료, 또 처리 과정에서 메탄 발생이 많은 가축 분뇨를 에너지 자원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경정 분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논입니다. 이 벼재배 과정에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물 조절 기술, 또 이양법 개선 기술은 이미 실용화해서 보급 중에 있고 가루쌀, 통 등의 논 타작물 재배에도 감축 효과가 커서 직불금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벼에서 메탄 생성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서 메탄 발생을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벼를 개발해서 기후변화 관련한 세계 최고 권위의 잡지인 네이처 클라이메트 체인지에 게재된 바가 있고 조만간 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처지에 게재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욱더 뭔가 뿌듯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농촌진흥청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농업 기술을 활용해서 농산업의 수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사실 서두에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과연 수출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앞으로 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 수출을 좀 유지하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0.3%가 증가했음에도 농산물은 3.6%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그 K문화 확산에 힘입어서 한국 농산물도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수출 확대에 기회가 되고 있는데 금년부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 지원 중단이 되어서 그 수출 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은 기존 항공 운송으로만 가능했던 그 신선 농산물을 선박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서 신선도를 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CA 저장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 중에 있는데 향후 수출 물류비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은 원거리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수출국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 운송으로만 했던 일들이 이제 선박까지 확대를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쭉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 지역 정말 이 농업이 근간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진흥청 서영원 차장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우리 농업의 미래에 관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며 또 국가의 지속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간 산업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 농업과 농촌을 활기차고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농촌진흥 공직자는 과학기술이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노력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늘 농업인분들께 힘이 되는 농촌진흥청이 되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과 미래에 관해서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